고요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 낡았지만 아늑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집, 안은 새 쌍둥이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지우는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6년 전, 라스베이거스의 한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하고 감정은 흐릿했지만 그 결과물인 강구, 강민, 강준, 이 세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전부이자 빛이었다. 강지우는 탁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손을 거친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작은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주로 아는 사람들, 혹은 입소문을 통해 찾아오는 소규모 프로젝트만 맡았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작은 손들을 잡고 잠드는 소박한 행복을 택했다. 엄마,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했는데 숙제 먼저 해도 돼요. 강구가 해맑게 물었다. 강구는 세 쌍둥이 중 가장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구의 말에 동의했다. 강민은 가장 똑똑하고 냉철한 아이였다. 그의 눈빛은 종종 나이보다 훨씬 깊어 보였다. 막내 강주는 말없이 식탁 아래로 발을 흔들며 고기를 씻고 있었다. 강주는 가장 내성적이었지만 컴퓨터와 기술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강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숙제는 절대 미루면 안 돼. 약속했지? 네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강지윤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간 사이 세 아이들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아이들의 대화는 더 이상 평범한 숙제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말이야. 엄마가 혼자서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잖아. 간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항상 웃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보면 눈이 슬퍼 보여. 강민이 안경을 고쳤으며 동의했다. 맞아. 엄마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우리를 지켜주고 엄마를 사랑해줄 수 있는 든든한 아빠 말이야. 강주는 말없이 식탁 아래에 놓인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스치자 복잡한 웹페이지들이 번개처럼 열리고 닫혔다. 엄마는 우리가 도와줘야 해.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아이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시작했다. 그들은 엄마의 삶에서 아빠라는 빈자리를 채워줄 후보자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탐색했다. 강민은 논리적으로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정했고, 강주는 그의 천재적인 해킹 기술을 이용해 그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간구는 3명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아버지 모집 공고문을 작성했다. 조건은 말이야. 잘생겨야 하고, 엄마를 많이 좋아해줘야 해. 그리고 우리랑 잘 놀아줘야 하고. 간구가 공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아, 그리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가 고생 안 하잖아. 그들은 그 공고문을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수많은 유력 인사들에게 보냈다. 그들의 계획은 순수하고 동시에 기발했다. 그저 엄마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한편 한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한화그룹의 최고 경영자 이현우의 사무실은 차갑고 정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현우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냉철함과 무자비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가 성공의 정점에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연신 그에게 결혼을 재촉했다. 가문의 명성과 미래를 위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배우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는 그런 아버지의 요구에 지쳐 있었다. 사랑도,
감정도 없이 이루어지는 정략 결혼은 그에게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그때 그의 개인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사장님, 익명으로 온 편지입니다.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현우는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펼치자 서툰 글씨로 쓰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저희 엄마의 남편 후보자를 찾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장난스러운 편지라고 생각하며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순간 편지의 내용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편지에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낄 것,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할 것, 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인성이 중요함 등의 내용이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누가 보낸 거지? 그는 비서에게 편지의 발신지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냉철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흥미가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현우는 한화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수많은 기업인들과 명사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 그는 그곳에서 형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연회장 한 구석에 있는 한 여자에게 멈췄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순하고 우아한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들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고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서 낯설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가 바로 강지윤이었다. 한화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게 된 그녀는 계약 체결을 위해 이 행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화려한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이현우였다. 안녕하세요. 그는 짧게 인사했다. 강지윤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이현우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목구비, 차가운 듯 강렬한 눈빛.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이현우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강지윤 씨 맞으시죠? 한화그룹 프로젝트 담당 디자이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현우 사장님이시군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현우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기시감에 당혹스러웠다. 그리고 강지우는 이 남자의 존재 자체가 묘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행사 스태프가 이현우를 급히 불렀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현우는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지우는 생각했다. 대체 왜 저 사람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걸까? 같은 시각 이현우의 비서는 그의 사무실로 돌아와 한 장의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에는 익명 편지의 발신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발신지는 놀랍게도 강지윤이 살고 있는 주택가였다. 하지만 이현우는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오늘 만난 낯선 디자이너에 대한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강지윤은 침대에 누워 잠든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의 전부인 새 아이들이 그녀는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고요히 싸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이들이 이미 거대한 폭풍을 그녀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그녀가 오늘 만난 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화그룹의 최고층 사무실. 이현우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에게서 받은 익명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편지지의 재질, 잉크의 성분, 필체의 특징 등 모든 것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 편지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보낸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아직 미스터리였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기에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다. 한화그룹 공식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새로운 접속 기록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접속 기록이었지만 시간대가 매우 특이했다. 평범한 접속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했다. 한편 강지윤의 집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밤 늦은 시간,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한 세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은밀히 모였다. 강주는 태블릿 PC 화면에 복잡한 코딩 언어를 띄워놓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형아,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야. 강준이 속삭였다. 강구와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들기 전. 오늘 아침에 시작한 아빠 찾기 프로젝트의 1단계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알렸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이현우였다. 그들은 그 남자가 엄마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우리가 보낸 편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전달됐을 거야. 강민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야. 엄마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말이야. 강주는 이미 한화그룹의 공식 웨브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목적은 해킹이나 파괴가 아닌 오직 정보였다. 강주는 한화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며 이현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력, 경력, 심지어는 비공식적인 스케줄까지 강지윤은 아이들이 잠든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내일 있을 한화그룹과의 첫 미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한화그룹의 프로젝트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 불편함의 근원은 바로 어제 만난 이현우 사장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묻어두었던 라스베이거스의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이현우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보안팀장은 이현우의 앞에 서서 어젯밤 발생한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사장님, 어젯밤 1시 23분경 저희 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외부 접속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해킹 시도를 감지했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정보 유출 없이 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해킹이 아니라는 건가? 네. 사장님, 해킹이 목적이었다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빼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접속은 마치 저희 시스템을 엿본 느낌입니다. 발신지는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현우는 머릿속으로 어젯밤 받은 익명 편지와 강지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편지의 발신지가 강지윤이 사는 주택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 그의 흥미는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어제 만난 그 디자이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윤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이현우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안녕하세요. 강지윤입니다. 미팅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강지윤은 그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다. 한화그룹이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팅이 끝난 후 이현우는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다. 강지윤 씨의 디자인은 매우 인상적이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놀랐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강지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편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아이들이 벌인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표정에서 이현우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아이들의 소행일까?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화제를 돌렸다. 미팅 후 이현우는 강지윤에게 직접 회사 주변을 둘러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고 싶었다. 그녀가 이현우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의 다른 부분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현우는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철학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사람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깊고 따뜻한 내면은 이현우의 차갑게 굳어진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때 이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비서였다. 사장님, 또 다른 익명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가 들어 있습니다. 이현우는 살짝 미소 지었다. 퀴즈라? 누가 이런 재미있는 장난을 벌이는 걸까? 그는 강지윤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휴대폰을 귀에 댔다. 비서가 들려주는 퀴즈는 매우 난해했지만 이현우의 뛰어난 머리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문제는 한화그룹의 역사, 경제학 이론,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는 퀴즈를 풀면서 왠지 모르게 강지윤의 아이들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강지윤은 멀리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이현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냉철하면서도 가끔씩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밤이 되어서야 강지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새 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엄마, 오늘 일 잘 됐어요. 간구가 물었다. 응, 아주 잘 됐어.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이다. 엄마가 힘내야지. 우리도 힘내지. 강준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강지윤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녀에게 힘을 주려고 일부러 더 밝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현우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로 한화그룹의 CEO. 이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익명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그가 풀었던 퀴즈의 답을 편지지에 적어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아이들이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왠지 모르게 이 미스터리한 게임의 끝을 보고 싶어졌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한화그룹 본사 로비. 강지윤은 미팅을 위해 이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난 몇 번의 만남 동안 이현우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기시감과 묘한 이끌림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차갑고 완벽한 CEO의 모습 뒤에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우리 집 비밀 요원이었다. 간구, 강민.
강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계정이었다. 엄마, 오늘 아빠 후보자랑 만나지. 우리도 보러 갈게. 절대 안 돼. 너희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강지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이들이 학교를 빼먹고 이곳에 오다니. 그녀는 초조해졌다.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이었지만 혹시라도 그들의 존재가 이현우에게 알려지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이현우가 비서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그가 강지윤에게 다가오는 순간 강지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강지윤 씨,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낮았다. 안녕.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현우는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의 예리한 눈은 그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아, 아닙니다. 잠깐 피곤해서요. 이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와 함께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하는 채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이들이 어디에 있을지 초조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강지윤의 시선은 한순간에 멈췄다. 멀리서 새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간구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보냈고 강민은 이현우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강주는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이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익명편지의 발신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게 되자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강지윤은 이현우의 시선이 아이들을 향하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 저 아이들은 제 조카들입니다. 제가 잠시 돌봐주고 있는데. 궁금해서 따라온 모양이네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이현우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강지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동시에 이현우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놀랍도록 자신과 닮아 있었다. 특히 강민의 냉철한 눈빛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다. 조카라고 하기엔. 왠지 모르게 친해 보이는군요. 이현우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강지윤은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을 향해 제발 돌아가라는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강지윤의 신호를 무시했다. 그들은 오히려 이현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간구는 이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잘 지내주세요. 강민은 이현우의 옷차림을 꼼꼼하게 살핀 후 말했다. 합격. 우리 엄마의 남편 후보자로서 외모 점수는 100점이에요. 강주는 말없이 이현우의 옆에 서서 그의 얼굴을 태블릿 PC로 촬영했다. 강지윤은 아이들의 행동에 얼굴이 빨개졌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현우는 그런 그녀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대담함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강지윤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놓지 않았다. 아이들이 참 귀엽군요. 그리고 당신과 많이 닮았네요. 강지윤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한화그룹의 경쟁사인 DK그룹의 사장, 김서준이었다. 김서준은 이현우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다. 그는 이현우를 미워했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김서준은 이현우와 강지윤, 그리고 새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현우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설마 가족놀이라도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셋이나 있네요.
꽤 보기 드문 광경이군요. 김서준은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눈은 강지윤과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강지윤에게서 멈췄다. 강지윤은 김서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저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를 저런 눈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다. 이현우는 김서준의 도발에 냉정하게 대처했다. 김서준 사장님,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본인 회사나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서준은 이현우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하하, 사생활이라. 조만간 그 사생활이 당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김서준의 경고는 이현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김서준이 단순히 경쟁심 때문에 도발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김서준이 강지윤과 아이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현우는 그날 저녁 개인 정보팀을 동원해 강지윤과 새아이들의 신상을 조사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강지윤에게는 6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남자와의 사이에 새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현우 자신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에게 희미한 점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강민의 모습, 그리고 강지윤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기시감,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강지윤과 새 아이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강지윤, 간구, 강민, 강준.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열이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그를 찾기 위해 이런 기발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김서준 사장님이 강지윤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강지윤 씨의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김서준이 자신의 약점을 건드린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강지윤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한화그룹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이현우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강지윤과 아이들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는 그의 굳어있던 심장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가 이토록 따뜻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뒤흔들 만큼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서준이 강지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비서의 보고는 그의 마음에 분노의 불씨를 지폈다. 김서준이 그녀를, 그리고 아이들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김서준의 모든 동향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윤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김서준이라는 남자의 등장. 그리고 그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은 그녀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대체 누구이며 왜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혹시나 아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윤 씨, 저 김서준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새아이에 대해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김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강지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에 대해 뭘 아는 겁니까?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 마시죠. 당신의 아이들은 이현우 사장과 꽤나 닮았더군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제가 아주 궁금해서요. 강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김서준이 이현우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이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하.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현우 사장님께 당신의 아이들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소중한 아이들이 이현우 사장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협력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김서준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이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와 아이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분노와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김서준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까?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이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 큰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지우는 고민 끝에 이현우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지훈 씨, 김서준이 당신에게 연락했습니까? 강지훈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하셨죠? 이현우는 그녀의 놀란 표정을 보며 모든 것을 확신했다.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아이들의 얼굴이 있었다. 강지우는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다. 당신의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맞죠? 강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말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현우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나도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강지우는 놀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6년 전, 라스베이거스의 그날 밤 이후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군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진심이 이현우의 마음을 울렸다. 그때 이현우의 휴대폰에 비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서준 사장, 강지훈 씨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갔습니다. 이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강지훈은 메시지를 보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을 데려갔다고요? 그녀는 울먹였다. 침착하세요. 강지훈 씨, 내가 반드시 아이들을 찾아올 겁니다. 이현우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분노와 동시에 김서준이 벌인 일에 대한 비참함을 느꼈다. 김서준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현우는 즉시 비서에게 모든 것을 지시했다. 김서준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추적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지우는 이현우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서 그와 함께 아이들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현우 씨,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이현우는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어머니로 변해 있었다.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그리고 아이들도 당신의 가족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김서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서준이 아이들을 숨긴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이현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 김서준의 아지트를 찾아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였다. 이현우는 강지윤에게 채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 아이들입니다. 제가 직접 데려와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강우야, 강민아, 강준아 그때. 창고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 그 목소리를 들은 강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한편 창고 안에서 세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김서준은 아이들을 묶어놓고 이현우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이현우 사장, 당신의 소중한 아이들이 내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화그룹의 중요한 기밀 문서들을 넘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목숨은 보장 못합니다. 김서준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창고의 문이 열리고 이현우와 강지윤이 들어왔다. 김서준은 그들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오셨군요. 이현우 사장. 그리고 강지윤 씨도요. 당신의 아이들이 꽤 똑똑하더군요. 내가 이곳으로 데려온 것을 눈치채고 당신들에게 힌트를 남겼더군요. 김서준의 말에 이현우와 강지윤은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은 창고 바닥에 작은 글씨로 724라는 숫자를 남겨놓았다. 그것은 김서준의 비밀 아지트 주소의 일부였다. 아이들의 천재적인 두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빛을 발했다. 이현우는 김서준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서준,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김서준은 이현우의 분노에 당황했지만 이내 권총을 꺼내 들었다. 용서라. 당신이 먼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차례다. 당신의 회사. 그리고 당신의 가족까지. 그 순간 이현우는 자신의 몸을 던져 강지윤을 보호했다. 그리고 그는 김서준에게 달려들었다. 이현우의 몸은 거구에 김서준을 압도했다. 그는 김서준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그를 바닥에 눕혔다. 당신 같은 인간은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김서준의 어깨를 짓누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모를 겁니다. 내 어머니, 그리고 6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추억들. 당신이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려 당신은 이제 끝장입니다. 이현우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서준은 그의 눈빛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우의 비서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김서준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이현우에게 복수하겠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현우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강지윤도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공포와 동시에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새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아빠가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서준이 체포된 후 이현우는 직접 강지윤과 아이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고 강지윤은 창밖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이현우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집에도 도착하자 이현우는 잠든 아이들을 안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옮겼다. 그의 서툴지만 다정한 손길은 강지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아이들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6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잃어버렸지만 이제라도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에 감사했다. 강지윤은 이현우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강지윤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숨겼으니까요.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과 아이들이 없었을 때가 더 공허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군요. 6년 전, 저는 당신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강지우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현우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당신은 절대 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당신의 남자로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강지윤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밤이 깊어지고 이현우는 강지윤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강지윤의 곁에 누워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간구의 의젓한 모습, 강민의 냉철한 모습, 강준의 천재적인 모습.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이현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빠 강준이 해맑게 소리쳤다. 강지우는 아이들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준아, 아직. 아니야. 엄마,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 강민이 이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구는 이현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어제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역시 우리가 고른 아빠는 최고야. 이현우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감동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서준은 비록 체포되었지만 그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김서준의 복수를 위해 이현우를 노리고 있었다. 김서준은 감옥에서 이현우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이현우 사장,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하하,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의 세력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이죠. 김서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현우와 강지윤의 관계를 세상에 폭로하고 한화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다. 이현우는 김서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는
강지윤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강지윤은 이현우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이현우 씨,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저와 아이들이 당신의 곁에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김서준의 계획을 막아냅시다. 이현우는 그녀의 용감한 결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강지윤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김서준의 계획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강지윤은 자신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동원해 한화그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현우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김서준의 세력을 하나씩 무너뜨려 갔다. 새 아이들은 아빠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김서준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그의 비자금 내역을 해킹했다. 강주는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발휘했고, 강민은 그가 찾아낸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강훈은 아빠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며 그들의 비밀 요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모든 과정은 위험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나 연인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은 김서준의 관계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김서준의 협박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비밀리에 자신의 세력을 동원해 강지윤과 아이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언론은 이현우와 강지윤의 관계를 불륜으로, 아이들을 사생아로 묘사하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한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현우는 회사의 위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의 비난을 받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했다. 이현우 사장, 지금이라도 강지윤 씨와 아이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현우는 긴급 이사회에서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냉정한 경고를 들었다. 하지만 이현우의 대답은 단호했다. 아버지, 저는 제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현우의 결연한 모습은 이사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싸우는 가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언론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강지윤은 죄책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다. 자신 때문에 이현우와 아이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현우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이현우 씨,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숨어 있으면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강지윤의 제안에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새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과 김서준의 SNS에 올라온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주는 김서준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했고 그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계정들을 찾아냈다. 강민은 그 계정들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 그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강구는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들의 보고서는 김서준이 감옥 안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한화그룹 본사에 모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현우와 강지윤에게 쏠려 있었다. 이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지윤 씨는 제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아이들은 저와 강지윤 씨의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들은 술렁였다. 이현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강지윤 씨는 혼자서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이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이현우의 곁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의 비난에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때 이현우의 비서가 단상 위로 올라와 기자들에게 USB를 건넸다. USB 안에는 아이들이 찾은 김서준의 비리 증거와 여론 조작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김서준은 이현우 사장과 한화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저희를 공격하고 제 아이들을 납치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지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녀의 용감한 고백에 기자들은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김서준의 계략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이현우와 강지윤의 용기에 감동했고 김서준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다. 한화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지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생했어요. 강지윤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강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줬어요. 이현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가득했다. 그의 냉철한 마음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현우의 용기 있는 고백과 강지윤의 진심 어린 증언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한화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현우는 기업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위기를 극복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여전히 김서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현우와 한화그룹에 대한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 이현우 사장,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 그리고 당신의 자리까지. 김서준은 감옥 면회실에서 이현우에게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한화그룹의 비밀 장부와 이현우의 약점을 모두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그의 허세를 비웃었다. 김서준,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모두 실패했고 이제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하하, 과연 그럴까? 나는 이미 한화그룹의 비밀 장부를 언론에 넘겼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죄가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당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수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김서준의 말에 이현우는 잠시 표정이 굳었다. 그는 김서준이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한화그룹의 비밀 장부.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선택이 이제 그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그는 불안해졌다. 그날 밤 이현우는 강지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지윤 씨, 김서준이 말한 비밀 장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강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현우의 아버지가 과거의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김서준은 그 비밀 장부를 언론에 넘겼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회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강지윤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현우 씨,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김서준이 진실을 폭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지윤의 용기 있는 제안에 이현우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다. 그는 그녀의 말에 따라 다음 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 당일 이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화그룹의 과거에 대해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저희 아버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의 고백에 기자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이현우가 김서준의 폭로에 앞서 스스로 모든 것을 밝힌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저희 아버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실 겁니다. 그리고 한화그룹은 이 시간부로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믿었고 그를 지지했다. 그때 기자회견장에 김서준의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는 이현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한화그룹의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미 이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이 모든 것을 뒤엎은 후였다. 김서준의 마지막 방역은 결국 허무하게 끝났다. 며칠 후 법원에서 김서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횡령, 공갈, 그리고 아이들 납치 등 수많은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서준은 법정에서 이현우를 향해 복수를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현우는 법정을 나와 강지윤과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공포와 동시에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현우는 강지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지윤 씨,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강지윤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네, 이현우 씨, 우리 이제 정말로 행복해져요. 김서준의 몰락과 함께 이현우와 강지윤의 가족은 드디어 평화를 되찾았다. 이현우는 회사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강지윤과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무자비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새 아이들의 자상한 아버지이자 강지윤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오직 가족이었다. 아빠, 우리 오늘 놀이공원 가요. 간구가 해맑게 말했다. 강민은 이미 인터넷으로 놀이공원 입장권을 예매하고 있었다. 아빠, 놀이공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동선을 짜야 해요. 그래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강주는 아빠의 팔에 매달려 눈을 반짝였다. 아빠, 솜사탕 사주세요. 이현우는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난 6년간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강지우는 그런 이현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현우와 함께 새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김서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 강지윤과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특히 언론의 비난은 강지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이호현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지윤 씨, 괜찮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현우 씨 때문에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잖아요. 당신과 아이들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곁에 있을 겁니다.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현우의 진심 어린 위로는 강지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현우가 물러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현우는 비록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지만 여전히 뒤에서 그룹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 거듭났다. 이현우는 강지윤에게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강지윤 씨, 당신의 디자인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재능을 기부합시다. 강지윤은 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이현우와 함께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아동 보호시설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며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그들의 활동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이현우와 강지윤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매일 밤 아이들의 침대 곁에 앉아 동화를 읽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였다. 아이들은 아빠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빠를 찾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아빠가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밤, 이현우는 강지윤에게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강지윤 씨,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강지윤은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이현우 씨, 저와 아이들을 당신에게 맡길게요. 그들의 결혼은 세상에 큰 축복을 받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이현우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의 비밀이었다. 이현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이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현우가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한 후 회장직에서 물러나 홀로 지내고 있었다. 이현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피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오만함에 갇혀 있었다. 아버지, 저와 이야기 좀 합시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네가 모든 것을 망쳤다. 내 명예도, 내 인생도. 이현우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닥쳐라. 네가 뭘 안다고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한화그룹의 번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너는 감히 나를 배신했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그때 강지윤이 이현우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아버님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현우의 아버지는 문을 열고 강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는 대체 누구냐? 저는 강지윤입니다. 이현우 씨의 아내이자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강지윤은 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해맑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구, 강민, 강준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잠시 굳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이현우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주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에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너희들이 현우의 아이들이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랑 아빠가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잘못을 바로잡는 거라고. 강민의 말에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죄를 낳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들인 이현우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주들은 그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이현우는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아버지가 과거에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이현우마저도 이해하지 못했다. 현우야, 나는 내가 잘못했다. 너에게도. 그리고 너의 어머니에게도.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현우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된 선택을 보며 가슴 아파하다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이현우는 그동안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용서에 감동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매진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과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했다. 한편 강지윤은 자신의 디자인 재능을 세상에 더욱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현우와 함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고 행복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다. 바로 김서준의 존재였다. 그는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이현우에게 복수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현우, 당신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김서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현우의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현우의 가족을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리려는 마지막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김서준의 마지막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그의 추종자들은 이현우를 습격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이현우와 그의 비서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현우는 김서준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두었다.
김서준의 마지막 몸부림은 결국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김서준은 더 이상 이현우와 가족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 이현우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숙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다. 강지우는 이현우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매진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디자이너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현우는 한화그룹의 경영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속죄했다. 그는 이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아낸 사람이었다. 새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랐다. 간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다. 강미는 아빠처럼 훌륭한 경영인이 되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강주는 아빠처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이현우와 강지우는 그런 아이들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다. 어느 날 이현우와 강지우는 새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